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풀렸죠?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만사혼, 요즘 뭐 많이 무너졌지만 옛날에 사만사혼이 잘 지켜졌는데 어쨌든 이제 며칠 추웠으니까 또 조금 누그러져서 오늘 아침에는 조금 편하게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그 지금 그 화면에 보이듯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구분,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일일이 받아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거 한 장으로 한눈에 보이게 해서 어, 내가 만약에 그 국립묘지를 어디를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성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한번 합니다. 모르시면 여기서 잘 안 보이시면요 더보기란에 또 제가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해당이 안 된 곳을 해당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현충원에 가고 싶다. 국립현충원에 가고 싶다. 어디 현충원인가 하면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가고 싶다. 이런 어르신도 계시고 또 아니면 남쪽에서는 대전 현충원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그 법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 대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현충원은 어디 있어요? 서울하고 대전하고 두 군데가 있죠. 대통령, 그러니까 현충원은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소장의 직을 가졌던 사람,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전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상위 소방공무원, 장성급 장교, 무공수훈자, 상위 소방공무원 이렇게 해서 상위 소방공무원이 두 번 들어갔나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여기에 나온 그리고 6.25 참전 제일학도 독도 의용 수용 독도 의용 수비대원 이렇게 이제 국립 현충원에 가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19 및 3.15 민주묘지는 4.19 혁명 부상자나 4.19 혁명 공로자 이분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 민주묘지는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서 내가 여기 해당되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심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병적사항 이상이 없이 만기 제대하신 분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갈 수가 있고요. 그 병적사항 이상이라는 게 뭐 징계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받아 그 사고 쳐서 뭐 이런 그 병적 기록 이러면 못 갑니다. 그리고 재판 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생전 안장, 그러니까 안장 심사를 거쳐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국립호국원은 이제 국립호국원은 많이 있죠. 여기저기. 왜냐면 경기도 이천도 있고 그리고 또 괴산도 있고 그리고 전북 임실도 있고 산청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제주도 호국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어요. 왜? 제주도는 이제 따로따로 구분이 안 돼 있고 있으니까 제주도가 좀 지역상으로 일단은 좀 어, 아무나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분들은 거의 여기를 한 곳으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갈 수가 없느냐? 누가 가고 누가 못 가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해당된 걸 나중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자격이 생겼다 하면은 자격이 있다 하면 여기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격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국가용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심사를 받아요? 내가 아까 병적 기록상 재적, 탈령, 또 아니면 사고 뭐 이런 거, 영창 이런 거 있거나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분들, 이분들은 바로 못 갑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뭐요?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는데 심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사망 신고했을 때 심사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사망 신고를 하면은 거기서 바로 조회가 들어갑니다. 조회가 들어가면 한두 시간 만에 조회가 되는데, 만약에 재판 기록이 없으면 바로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재판 기록이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재판 기록이 딱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어르신은 어때요? 한 3, 4주를 기다려야 돼요. 왜? 재판 기록을 확인하는 건 쉬운데 이분이 과연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그 내부, 그러니까 보훈부 관할, 그 보훈부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회 명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12명을 모셔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면 빠르면 3주, 그렇지 않으면 4주도 걸려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망해서 이 심사를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3, 4주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병적 기록상 이상이 없으면 한두 시간 만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록 보고 이 어르신은 뭐 금고 이상 형 받은 게 없구나, 아니면 군 생활하다가 이런 재적사항이 이상이 없구나 하면은 심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심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두 시간이면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군 생활하다가 내 재적상에, 병적 기록표상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생전 안장 신고를 안 하면은, 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사망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심사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주 내지 4주가 걸립니다. 무슨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라고 이제 하신 어르신도 계셔요. 왜 많이 걸리느냐?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회하는 것은 한두 시간이면 돼요. 전산 조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심사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심사위원들을 소집을 해야 돼요. 12명.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뭐 사정이 있으면 또 못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바꿔야 되고. 이제 그래서 소집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빠르면 3주, 그러면 4주가 걸려요. 3주 내지 4주. 그러면 사망신고일고 4주 동안 매장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안장, 그러니까 생전 안장, 살아 계실 때 안장 심사를 받아보자. 미리서 받는 거예요. 미리서 받아보고 거기에서 어르신은 상관없습니다 하면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 심사를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사망 신고할 때 자기 가족들이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그렇게 해서라도 3, 4주 만에 심사가 끝나서 해당이 되면 또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어르신은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서 대책을 또 강구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모실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닥치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안장심사 이상이 없이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나는 현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 사람이 있어.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구분에 따라서 안장 대상에 따라서 지금 그 묘지가 지금 내가 지금 그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2019년도 7월 달에 부터는 원래 80세 이상으로 생전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심사를 미리 받는 거예요. 생전 안장 심사를 했었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75세로 나이를 늦췄어요. 왜? 75세가 되면 그 이후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해주면 또 언제 날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중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80세, 75세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했듯이 75세가 안 되신 분들도 이제 가능해요. 언제부터요? 금년 말부터. 왜? 금년 7월부터요. 왜냐면 그분들은 75세가 안 됐는데 아직 젊다 이거죠. 젊어요. 아직 뭐 75세나 80세 안 됐는데도 지금 생전 안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등급 예를 들어서 내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6급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상당히 악화됐어요. 그 질병이 악화돼서 내가 75세까지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서 지금 그 의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이독한 상태, 그러니까 오래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75세가 안 되더라도 지금 생전 안장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5세 이하도 내가 지금 상의를 받고 있는데 좀 그렇게 오래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75세, 80세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의사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 이제 진단서랑 같이 제출하면 75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심사를 해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보훈부에서는 이리저리 어떻게든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려고 늘 고심 중에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적은 거라도 꼭 혜택을 드리고 싶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실 때도 여기 표를 보시고 이 표를 잘 하나 복사해뒀다가 나는 만약에 어디로 간다라고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다. 그래서 미리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가서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 그 가까이 지금 어르신들 계신 가까이 온 곳에 국립묘지가 새로 또 개설이 되면 가까운 데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본 틀은 현재 이 시각 법률로서는 이 기본 틀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상위 등급이 해당될 때 여기에다가 내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세하게 지금 제가 열거해놨고 설명도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으로요. 모든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100%가 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야 돼. 100%가 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느냐? 병적 기록 이상자. 그리고 또 벌금 이상의,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둘 다 없다 하면 심사 안 받아도 돼요. 왜? 둘 다 없으면 그 나중에 사망 신고했을 때 보훈부에서 전산조회만 하면 이 어르신은 깨끗하네. 그런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심사를 해요, 안 해요? 심사 안 하죠. 심사 안 해요.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심사 안 해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만 심사를 한다. 그러나 심사는 살아있을 때 하는 생존 심사, 생전 안장 심사가 있고 생후 심사가 있다. 심사는 모든 국가용자들이 100%다 받는다. 그러나 이제 내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재적사항, 병적사항 이상이 없거나 하면 서류상으로 잠시 한두 시간 만에 나름대로 서류로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일단 통과를 시키는 거. 일단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방송은 좀 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최종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바뀐 내용까지 지금 방송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시면 항상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그럼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벌금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신청을 하려니까 금고 이상 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생전 심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 재판 기록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돼. 소명. 그 소명을 그 심사위원들이 납득이 갈 만하게 소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아무렇게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내가 그런 기록이 있다면 내가 군생활하다가 재적사항 이상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소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사건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의가 아니었고 뭐 어떻게 뭐 실수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하려면 이제 집에 이제 뭐 손주나 뭐 아드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따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명서를 잘 쓸 수 있으면 그냥 한번 써보라고 해서 넣어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거라도 소명서를 써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면 제가 수인을 받아서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아시고 제가 여기다 지금 전화번호를 빠뜨렸네요. 전화번호 빠뜨렸는데 전화번호를 더보기란에 전화번호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보기란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